그리고 특히나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뭐 오이 꼬다리 쓰지 않냐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쓴 거 다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된장이 그 이런 쓰거나 비리거나 뭐 이런 각종 그 뭐 기름지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넣었다. 우선 갈아줄게요. 갈 때는 그냥 소리가 계속 날 것 같다. 그냥 갈리면 잘 안 갈리니까 물을 넣어줘요. 어차피 물이 좀 들어가도 되니까요. 그냥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집에서 하실 때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하면 좀 잘 안 갈아지니까 좀 꺼내놨다가 저도 좀 꺼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굵기는 나는 곱게 먹고 싶어 하면은 곱게 갈면 되고요. 난 좀 질감이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되도록이면은 프라이팬이나 이런 이제 거 사실 때 공구 사실 때 이제 식기 사실 때 좋은 거 사세요. 환경 호르몬 검출되지 않는 거. 매일 끓이는데 여기서 프라이팬에서 계속 납, 카드뮴 뭐 이런 거 막 검출되잖아요. 환경에 안 좋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뭐 집에서 하나 사두면 몇 년씩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장만할 때 새로 바꾸실 때 프라이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부분 왜 되도록이면은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지 마시고 스테인리스 사용하시고 사기 그릇 사용하시고 그 환경 호르몬이 대부분 여러분들은 끓이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 상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만 끓이면 정말 심각한 양이 막 나온다는 거지 안 나온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밥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했는데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거의 플라스틱은 없고요. 이제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요. 그리고 유리병은 다 안전할 것 같죠. 여기서도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거든요. 중국산 유리병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거 비싸지 않게 살 수 있어요. 하나에 뭐 1,000얼마, 2,000원 정도면 사거든요. 이런 거 사두면 두고두고 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 쪼가리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갈고 한 번만 더 갈면 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하실 때는 물 말고 다시물 내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더 깊은 맛이 나겠죠? 이게 봐요. 이번에는 색깔이 이렇잖아요. 근데 아까는 여기에 그 양배추, 자색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서 색깔이 이래요. 여기 단호박 넣으면 맛있어. 단호박도 깊은 맛 나고. 안 되는 채소 없어요. 브로콜리, 꼬다리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잘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 거 잘라서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보세요. 식재료비가 많이 절감되겠죠? 음식물 쓰레기도 안 생기니까 쓰레기 봉투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정말 비싸던데요. 10리터짜리 하나가 700원인가? 그쵸? 물을 안 넣었다. 근데 사실 맛간장도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과일 모았다가 이렇게 갈아, 그냥 간장에다 끓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방부제 같은 거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보관이 그리 오래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끓이면 그런데 된장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 여름에는 한 2주 정도는 냉장고에 넣고 두시면.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병에 조금씩 담아서 친구분 생일이나 이럴 때 선물해주면 진짜 좋아하세요. 얘가 이제 끓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겠죠. 보시면은 어느 정도 끓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 채소 비린내 나잖아요. 그게 없어질 때까지 막 끓기 시작하면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끓이시고 얘가 익었다 싶으면 그때 이제 된장 넣고 또 조금 얘가 같이 어우러지게 끓여야 하니까 한 10분 정도 더 끓이시면 돼요. 이 콩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일본으로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된장도 우리가 먹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문왕 때는, 그 왕비 간택되고 패백에, 패백 그 물품 중에 간장하고 된장이 들어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이 주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해서 이 콩을 이용해서 그 된장을 만들어 먹었던 게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거죠. 그리고 아까도 효소욕이 장 안에 있는 효소욕이 좀 얘기했잖아요. 근데 발효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들은 이 효소를 날 때부터 어느 정도 일정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일정량 가지고 난 거를 살면서 다 사용하는 건데 시간으로 오자면 그러니까 연으로 시작하자면 1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 이게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건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대요. 그래서 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효소가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또 늦게까지 내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생각 안 하고 마구 쓰기 시작해요. 그럼 금방 바닥나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근데 효소를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은 우리 더 이상 사용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효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틔우고, 색깔도 제 색들을 막 나게 하고, 사람도 말을 하고, 이렇게 음식도 먹고, 뭐 생활을 하고 활동도 하잖아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효소의 역할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자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자체로는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효소가 그 모든 역할을 다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효소를 어떻게 건강하게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 생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 먹을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도 그렇잖아요. 좋은 그 골재나 자재로 지으면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이 효소 그리고 좋은 식생활을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로하죠. 그 다음에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음식 많이 먹잖아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이러잖아요. 맞아요. 효소가 점점 죽어가면서 나이가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늦출 수가 있어요. 더 건강하게 충분히 내 수명대로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방만하게 방만하게 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빨리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가림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얘가 튀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된장에는 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뭐 레시틴도 들어있고 피를 맑게 하는 성분도 들어있고 또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좋은 그 에스트로겐이나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집에 어떻게 대부분 생협 이용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보통 그냥 일반 마트에서 구입하시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기한 대로 기본 양념 베이스가 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기름, 그리고 설탕류. 여러분들은 설탕이, 조청, 메가당, 물엿, 이런 게 다 설탕이 다른 이름이에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설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까 보셨죠? 그런 재료들을, 글리포세이트 들어간 재료들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은 늘상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발효돼서 우리가 신진대사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좋은 재료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효된 음식. 사용할 수 없으면 생협에 가입을 해두시면 좋아요. 요즘에는 찾아보면은 알쿱도 있고 한살림도 있고 두레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살림이나 두레를 먼저 저는 권장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알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업화됐어요. 그래서 일반 생산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생산자에게 어려움 처지에 있는 생산자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주변에 없으면 일반 거보다는 거기를 활용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긴 한데 거기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어요. 3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합원 가입비가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생산자가 안전하게 유기농 농산물을 키우고 이런 유통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쓰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탈퇴할 때 그 금액을 돌려드려요. 그리고 매주 사용할 때마다 1,000원씩 그 사용료가 붙거든요. 그 조합원 기금인데 그것도 내가 돈을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다 돌려드려요.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내가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저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비용으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용해서 그런 기본 간장, 된장, 고추장, 물론 집에서 담그면 더 좋죠. 근데 요즘엔 너무 일조량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이렇게 계속 황사현상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열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쁘기도 하지만 여건도 또 안 돼요. 그래서 간편하게 사다 먹지만 그래서 내 그 식탁에 우리 집안의 식탁의 주권을 다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제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렇게 발효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고추장을 즉석에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3개월 이상 숙성시키지 않고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그런 방법도 좋거든요. 그래서 꼭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처음에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전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키운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까 봤죠. 환경오염 덜해지겠죠. 그리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생태계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게는 나의 건강, 우리의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거지만 더 크게는 농사 짓는 분들. 그분들이 옛날에는 원래는 아까 그 안 좋은 농약에다 제초제 쓰려면 완전 무장해야 되는데 더우니까 그렇게 못하시고 그냥 마스크만 하고 하시잖아요. 몸으로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병도 많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건강도 지켜주고 그걸 마구 뿌려대면 아시잖아요. 이 땅이 어떻게 됐어? 5년 지나면은 농사 못 짓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래의 모습이 정말 그게 미래의 모습으로 그냥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 그 후세에는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없다면 늦출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라도 조금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집에서 멸치 이렇게 우려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거 다 버리시죠. 그래서 멸치, 새우, 다시마, 디포리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시 이렇게 건져가지고 건조시켜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조림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 관건은 건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좀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 멸치 조림 하면은
원래 멸치같이 똑같이 돼요. 원래 그렇게 걸러서 버리면은 20%만 우리가 섭취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쓰레기 처리해야 되잖아요. 비용도 들고. 근데 그렇게 먹으면 100%다 저희가 완전히 영양분도 섭취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남지 않고, 물론 멸치 갈아가지고 100% 활용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밥집에서는 그게 진짜 반찬으로 나가면은 손님들이 밥집 별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이런 건 하실 것 같은데 김치 꼬다리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왜 음식점 같으면 김치 꼬다리 들어있으면 안 먹고 버리시죠. 그거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그 열무 같은 것도 우리 다듬을 때 여기서 이렇게 뽑잖아요. 그럼 얇잖아요. 버리시죠. 버리시지 마세요. 깨끗이 씻어서 다 먹어요. 그 제대로 요리할 때는, 왜 사찰 음식 같은 거 할 때는 전체 음식이라고 해서 뿌리, 줄기, 잎 다 먹거든요. 거기에 영양분이 각각 다 있어요. 그게 나름의 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100%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분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부위별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고,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돼요. 집에서 효소 담가서 드세요. 매실 효소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게 설탕물 덩어리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에. 근데 사실은 이 효소 자체만 가지고 그 성분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한 두세 차례 제가 알기로는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그게 처음은 이제 그게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엔 다 단백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겉에 껍질 같은 거는 단백질이지만 그 안에는 효소거든요. 근데 처음 과학자들도 그걸 잘 몰라서 그게 단백질인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그래서 그게 단백질이 아니라 효소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었으면 효소가 지금보다 50년은 더 발달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몰라서 지나치는 것들인데 효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매실 효소 같은 것도 시에 독성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그 독성 자체가 자연적으로 순화가 돼요. 드셔도 되고, 아니면 3개월 후에 걸러 놓으면 또 더 빨리 드실 수 있고요. 끓여 드시면 완전하게 제거는 되지만, 아시잖아요. 효소는 44도에서 50도 사이에서 가장 왕성하게 제 효력을 발휘해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랑 달라요. 그래서 효소는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차게 해서 드시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설탕,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걸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쁜 발암물질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들어가면 어쨌든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대사작용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예요. 설탕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고 면역력 약해지죠. 그리고 당뇨, 이석죠, 살찌죠. 하나도 뱉기 무익해요. 그래서 설탕 대신에 조청을 쓰셔야 돼요. 생협에서 만드는 현미로 만드는 조청 이런 거 있거든요. 생협 말고도 요즘에는 대형 마트 가면 친환경 물품 구입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큼은 꼭 그 코너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장만이라도. 그리고 이런 거 좀 깨끗이 씻어 먹고,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비싸요, 여러분. 막 한참 이렇게 1년, 그러니까 당장 오늘, 그리고 한 달을 생각하면 비쌀 수 있거든요. 근데 1년 이렇게 쭉 집안의 식재료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한때 그러니까 여름에 막 장마치고 이럴 때는 시장을 가면은 막 채소 가격이 급락하잖아. 급등하고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근데 생협은 그럴 때도 안정적이에요. 어떨 땐 더 싼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이렇게 봐서 조금 일시적으로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가게도 절약되고 건강도 지키고 병원도 많이 안 가니까 그 비용도 줄이게 되고. 네. 설탕하고 조청하고 차이가 뭐예요? 설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순수한 사탕수수에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쁜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열량은 있지만 몸에 백해무익하다고 벌써 다 밝혀졌거든요. 근데 조청은 그 영양 성분이 다 살아있어요.
그렇게 추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제조 과정이 안전해요. 그리고 생협에서 구하는 그렇지만 또 일반 조청은 안 돼요. 생협에서 구하는 안전한 재료로 만든 조청이에요. 그리고 일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거 먹으면은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들어가서 그것도 영양 성분이니까 뭔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몸을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게 하는 거고 발효 음식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올리고당은 또 무슨 차이가 올리고당도 만약에 이제 생협에서 판매하는 제대로 만든 그 설탕으로 만든 올리고당이 있어요. 그 설탕이 이거 보시면은 원래 집에서 만든 사과 효소나 매실 효소가 색깔이 이렇던가요? 아니죠. 이게 마스코바도라고 하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당, 설탕으로 정제하지 않은 그거 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 설탕이 생협에서 팔아요. 이게 원당이라고 해요. 이걸로 하면 안전해요. 그거 있어요.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안전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GMO로 해서 키운 작물에서 난 것들을 일부 추출해서 만들고 화학도 성분을 거기다 넣어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발효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된장이 우리는 아시죠? 이제 유기농으로 잘 농사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끓여가지고 된장 틀을 만들어서 짚에 묶어서 자연 발효시키잖아요. 그래서 된장을 만들죠. 근데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그게 고초균이라고 해서 된장을 좋은 양질의 된장을 만드는 그 균이 마른 그런 지푸라기나 갈숲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서식을 잘하는데 거기서 그 먹이를 먹고 콩 먹이를 먹고 배설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메주가 잘 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소금에 넣어서 간장을 만들잖아. 간장하고 된장을. 근데 일본식 된장은 그걸 우리 된장을 진간장이라고 하고 조선간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조간장은 일본 간장이에요. 외간장이라고 하죠.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는 그리고 콩만 가지고 100%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랑 밀가루를 섞어요. 그래서 황규근을 그 안에 주입시켜서 배양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배양시킨 거를 국균으로 배양시킨 걸 가지고 이제 소금에 담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과정이 달라요. 그리고 전체 그렇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밀가루는 좋은 밀가루일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왜 우리 외간장을 일반화시키지 않고 그 일본의 양조간장을 일반화시켰을까요?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고 빨라요. 빨리 상품화시켜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비용도 좀, 제조 비용도 좀 줄이고. 그래서 일본 간장을 선택한 거고 또 일본 간장은 그렇게 해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반응, 그 효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향이 좀 있어요. 우리 외간장에 없는 향. 그래서 사실은 일반 간장은 다 화학 간장이에요. 만드는 제조 과정이 우리 간장하고 일본식 양조간장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영양 성분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걸 대량 생산해서 기업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간장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생협에 가면 외간장도 있어. 그럼 피클 만들 때 설탕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조청을 넣어요. 아니요. 그때 그러니까 생협에 가면 조청도 있고 원당이라고는 설탕 팔아요. 그 설탕도 약간 색깔 부드러운 색깔도 있고 진한 색깔도 있거든요. 자, 괜찮아요. 잠깐 껐다가 얘가 잦아들면 넣을게요. 집에서 할 때는 여기 긴팔 있거나 고무장갑 끼시고 긴 주걱 가지고 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급하니까 그랬는데 불을 약하게 하면 이렇게까지 안 튀어요. 제가 불을 좀 세게 해서 그래요. 지금 빨리 하려고. 네. 아니 제가 아는 거는 답해드릴게요. 저도 다 모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 된장을 이렇게 섞는 거예요. 된장 양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으로는 이 채소 양과 동일로 하게 되면 되는데 그래도 원래 된장보다는 안 짜겠죠. 근데 나는 싫어. 그거보다 덜 짜게 하고 싶어. 그러면 좀 덜 넣으면 돼요. 그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훌륭해요. 담가 드시는 게 제일이에요. 옛날에 막걸리도 집집마다 다른 맛도 있고 장맛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 매주 만든 것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 그래서 생협에 보면 매주도 팔고요. 제가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변산공동체라고 저희는 아까 유기농가하고 계약 맺어가지고 저희 10년째 이거 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변산공동체라고 저희 밥집을 설립하신 분이 대학교 교수님 윤구병 선생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도시에서 이런 삶에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변산의 공동체를 설립했는데 걷는데도 뭐 방법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섞어야 돼. 그거 우선은 풀면 돼요. 된장을. 왜 왔겠어? 여기 왜 왔겠어? 그게 있어 끓이다가 간을 조금씩 보세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어. 좀 짰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리고 하다가 난 좀 달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양파를 좀 갈아 넣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는 고기 맛을 좀 많이 느끼고 싶어. 그러면 느타리 버섯 같은 거. 네, 느타리 버섯이 고기 넣어도 되지 맛을 않아요? 넣어도 돼요. 우렁.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요걸 떠서 우렁하고 같이 넣어서 이제 우렁장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우렁을 넣어서 먹으면 또 빨리 상하니까 요거 자체를 먹을 넣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얼마 됐어요? 당근지? 그게 한 색깔 봐서 좀 되는 거 3년쯤 됐을 거예요, 선생님. 3년쯤 됐을 때가 가장 맛있을 때잖아요. 아니, 이거 끓여야 돼, 이제. 한 20분 끓여야 돼요. 10분.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거 이제 튀기기 시작하면 막 져요. 막져요? 아니 저기 뭐야 하나 걱정 이거 유기농으로 안 해도 똑같이 되죠? 강된장 유기농 아닌 거로 일반 네, 그럼요. 해도 되는데 네. 그걸로 하면 좋다는 거죠. 좀 더 넣고. 더 넣고요. 채소가 많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가져 조금씩 나눠가지고 가서 드시려면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면 좋겠다. 이런 거 만들어서 조금씩 병에 넣어서 가져다 그래, 드시면 그래, 되잖아요. 그분들, 그렇죠. 아까 약간 그래도 그 채소의 비린맛 좀 남아 있었잖아요. 그냥 섞었을 때 조금 더 해줘야 돼요. 아니야, 조금만 더. 보관 기간이 보통 이거는 오래 이렇게 해서 저희 밥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한 2주 막 겨울에는 한 달까지도 사용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그날 덜어서 사용해요. 그러면 한 몇 개월이도 써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하얗게 얘는 방부제 하나도 안 들어간 거라 네. 하얗게 이렇게 위에 곰팡이 슬어요. 그럼 곰팡이 슬어도 버리지 말고 그거 걷어내고 국 끓여서 드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일반 된장으로 하면 빨리 상하진 않을 거예요. 거긴 방부제 다 들어있으니까. 뭐들 아까 GMO, MSG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된장만 괜찮은데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엄마들이 아이들 좋은 교육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친구, 뭐 좋은 책, 좋은 교육 막 이렇게 과외 신경 쓰면서 정말 아이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먹을 거리에 대해서 먹을거리 하지 않아요? 조금만 끓게 놔두고 이제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다 완성되면 저는 다시마 가루하고 고춧가루로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맵게 드시기 싫으면 안 넣어도 되고 더 맵게 하시고 싶으시면 넣을 때 청양고추 많이 해도 되고 그쵸? 고춧가루 그렇게 넣으셔도 돼요. 끌게요. 좀 자세히. 이것도 양을 조절해서 넣으세요. 굳이 많이 안 넣으셔도 되니까. 그리고 뭐 표고가루. 근데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게 이미 버섯 같은 거 들어갔으니까. 이거 고운 이유는요. 고추장 담는 고춧가루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거친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게 색깔이 이뻐서 이걸로 가져왔어요. 근데 아이들 줄 거면 다시마 가루랑 고춧가루를 간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병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담아가지고 가서 집에서 식혀서 먹으면 또 맛이 다르니까 드셔보시고 이걸로 우리는 비빔밥을 해서 뜯어오신 걸로 해서 먹을게요. 집에 여기랑 그럼 거기랑 두 군데서 비벼도 되죠. 네, 그냥 이렇게 막 잘라놓으면 돼요. 하나
간장을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더 넣어요. 아, 선생님들 담고 계시네? 선생님 잠깐만 간장장 조금만 더 넣어요. 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 달달해지고. 오, 저는 들깨하고 통들깨. 통들깨도 그냥 까지 마시고 이거 깨끗이 닦아가지고 살짝 볶아서 같이 드세요. 이 껍질에 얼마나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은데요. 다 버리지 마세요. 선생님 아직 참기름. 선생님 얘도 생협에 팔아요. 네, 알아요. 여기 간을 뭐라고요? 이것도 일반 재배할 때 아까 얘기한 그 제초제 다 들어가거든요. 글리포세이트. 젊게 참깨 네네. 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소화 안 되고 힘든 것도 있는데 그 대신 꼭꼭 씹어 드셔야죠. 논다고? 그러니까 아유, 아니야, 김도 논대, 김도. 꼭꼭 씹어서 드세요. 김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 숨이 죽었어. 저기는 아니, 이렇게 막 이제 누르면 안 되는데. 아, 채소가 너무 크잖아.